이제 천간 지지 중에서 천간부터 간략하게 공부를 합니다. 자, 천간은 갑을병정 무의경신 임계 이렇게 이제 10개가 있어요. 자, 근데 이 10개 중에서도 오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목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갑을이 목, 병정이 화, 무기가 토, 경신이 금, 임계가 수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제 천간은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근데 이 오행에 이제 음양이 들어가요. 그러면 갑, 을은 목인데 목 중에서도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다. 병정에서도 병은 양이고 정은 을이다. 음이다. 그 다음에 토 중에서도 무는 양이고 기는 음이다. 그 다음에 금 중에서도 경은 양이고 신은 음이다.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은 양이고 개는 음이다. 천간 10개에다가 오행을 붙이고 음양을 붙여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늘의 기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음양의 기운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천간은 양에 해당해. 양에. 천간은 양에 해당하니까 일단은 그 천간 지지로 나올 때는 천간이 양이고 지지가 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간 중에서 또 음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간 중에 음양을 나눈 것이고 그 기운 중에서도 하늘에서 그 우리 지구로 쏟아져 오는 기운 중에 목의 기운, 화의 기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수의 기운이 각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 기운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이제 우리가 계속 받고 있고 살아가는 식물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목화토금수의 기운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용들이 어떻게 보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성격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갑을병정 무의경신 임계 중에서 갑이 첫 번째이지. 그래서 갑은 일단 나무로 보면은 이제 뻗어나가는 기질이에요. 나무는 어때요? 경쟁에서 짐을 주고 우리가 조림 사업한 데 가보면은 그 나무들을 이제 줄 맞춰서 쫙 심어놨어요. 근데 한 10년, 20년을 두고 가다 보면 중간중간 나무가 죽는 이유가 뭐야? 최초에 클 때는 아주 잘 커. 근데 얘들이 이제 그 나무가 얼마만큼 클지를 모르니까 좀 좁혀놨단 말이에요. 그럼 좁혀서 심는데 얘들은 경쟁에서 올라가다가 먼저 올라가는 놈은 태양을 보는 사람은 나무는 살고 못 보는 나무는 가차없이 죽게 돼 있어. 그래서 갑은 이제 추진력이 있고 이제 그 뻗어나가는 기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을이라는 거는 을의 나무는 어떻게 보면 칡넝쿨이나 이런 잡초 같은 걸 보면 돼. 왜 지금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 뭐 칡넝쿨도 있고 또 이제 풀도 있고 그늘에서 못 사는 것도 있지만 그늘에서 잘 사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늘에서 잘 살고 있는 거를 을목으로 보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담쟁이 농부 같은 거는 큰 그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끝에 가가지고 꽃을 피우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추진력이 있고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 남 앞에 앞장서는 기질이 있다면은 얘는 그 사람을 눈치껏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성격, 음의 성격이 이제 거기에 표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과 정은, 병은 이제 태양으로 보면 되고, 큰 불로 보면 이제 뭐 칠초수의 그 용광로 같이 이제 큰 불로 보면 되는데, 일단은 병화는 태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태양은 어때요? 태양은 만인을 비춰. 근데 앞만 태양이 밝아도 그림자는 반드시 있게 마련해요. 그래서 태양은 전 지구를 곳곳에 다 밝힌다고 하지만은 빛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나는 안 비춰주냐는 원망도 있는 것이 태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일간 배우겠는데 이 태양 병화로 태어난 사람들은 남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해주는데 당연히 네가 할 거 했지 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늘 쪽에 있던 사람들은 너는 왜 나 안 비춰줬어 하고서 이제 원망을 하는 상황. 자, 이 정화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물상으로도 있는데 이 정화는 인공불로 보면 돼요. 전체적으로 음은 인공적인 게 가미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촛불이나 아니면 우리가 왜 용접하다 보면 산소 용접기로다 이렇게 잘라내고 하는 그 불이 있잖아. 그럼 그 불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불이잖아, 그지? 세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부드럽게도 할 수 있고 촛불같이 그냥 빛만 바라게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이 정화 역할이에요. 정화를 타고난 사람들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행동거지가 바르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무토는 이제 원래 이제 창과 방패를 뜻해서 이 글자가 나오는데 물론 그건 자의이고 무토는 큰 산을 얘기해요. 큰 산. 자, 큰 산이니까 어때요? 큰 산에 가서 우리가 농사 짓을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큰 산은 말 그대로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변화 변동이 별로 없고 사람을 따지면 이제 좀 무뚝뚝하다고 할까? 아니면 자상하지 못하다고 할까? 남한테 베풀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을 미리 알아서 내가 챙겨주고 이런 건 좀 부족하다고 보면 되고 이 기토는 이제 다듬어진 땅이니까 우리가 말하면 논밭으로 보면 돼요. 논밭으로. 그러니까 사람도 어때요? 여기는 무뚝뚝하고 그냥 내가 우뚝 솟아있는 산이지만은 여기는 다듬어진 땅이니까 여기에다가 어때요? 배추도 심고 아니면 뭐 염소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그러니까 다듬어진 땅이 되기 때문에 사람도 좀 완벽하다는 기질이 있고 모든 거에 있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움직이는 걸로 보면 돼요. 여기는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도끼를 형상화하는 건데 경금이. 그러니까 여기는 도끼, 그러니까 무쇠, 다듬어지지 않는 철로 보면 돼요. 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무쇠 덩어리는 어때요? 남 인정사정 봐주지 않잖아. 그래갖고 여기는 좀 이제 거친 면이 있고 그래서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군인 경찰이라든가 좀 강직한 그런 과단성 있는 성격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신금은 여기는 다듬어지지 않은 무쇠덩어리라고 여기는 이제 다듬은 칼, 뭐 보석 이런 걸로 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는 신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보석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보석일 거 어떻게 해요?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남한테 가서 잔소리 안 들으려고 또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하게 하면 이제 그 사람하고 다시는 안 본다든가 그런 특징이 있고 여기는 이제 임은 이제 물상을 따지면 이제 바닷물 뭐 호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큰 물을 얘기해요. 큰 물을 얘기하고 물상으로 따지면 뭐 이제 제비라고도 하는데 이제 모든 시작 움직임은 이제 임수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임수는 뭐냐면 물이 가장 변화 변동이 많아요. 뭔 얘기냐면 큰 산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얘들은 다듬어야지 움직이는 거고 얘들은 불이 니까 지멋대로 튄단 말이에요. 근데 불을 타봐야 그 자리에서 있어. 산 타면 어때요? 산 그냥 그 자리만 태우고 마는 거지. 나무는 뭐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떠나면 죽는 거고. 근데 물은 어때요? 얼음이 녹으면 물로 되지. 물로 되면은 흘러. 그럼 지하수도 가고 바다로도 가. 그럼 그게 또 어떻게 해요? 수증기로 또 올라가. 그럼 또 지구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순환 상생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임수는 시작으로 봐, 시작.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정임합이 되면 이제 시작하는 운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보듯이 이거를 큰 물로 보면서 시작으로 보고. 여기는 이제 개수인데 개수는 빗물이나 뭐 또랑물 뭐 이렇게 조그만 접시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불병정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어요. 얘는. 맨 마지막은 어때요? 사람도 이렇게 모든 게 어때요? 끝나면 끝이 아니지, 그지? 다시 돌아가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맨 마지막에 힘은 가장 약하지만은 또 가장 앞서기 위해서 아주 나를 감추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주 잔머리를 잘 돌린다든가 뭔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시기로 보면 돼요. 그래서 가불병정의 특징이 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